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대표가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당규 해석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원 장한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준석 대표. 어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 사상 초유의 현직 당대표를 상대로 한 징계이기도 했는데요. 두 분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차 교수님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이 국민의힘 윤리 징계 자체가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의 그 혐의가 그러니까 이번 징계가 결정됐던 주요 혐의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교사인데 예. 이와 관련한 관계된 사람의 지금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정치 위선의 그런 일종의 사주에 의한 폭로인 것 같은 그런 의심이 가는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금 당 윤리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예.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공당의 대표, 특히 여당의 당대표의 여러 가지 자리가 갖고 있는 엄중함을 봤을 때는 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물론 뭐 지금 윤리위는 당내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와 관계없이 진짜 윤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나름대로의 잣대를 갖고 판단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동안 지금 그 대선 그리고 또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에게 쏟아졌던 소위 말하는 당내의 그 윤핵관으로 지칭될 수 있는 다선 중진 의원들의 공격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두 번의 가출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후보와의 밀당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아마 정치적 괘씸죄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당내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이준석의 자기 정치가 아닐까라고 지금 고깝게 보는 그러한 정치적 시선들도 상당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윤리 전체의 분위기가 아마 이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그러한 이 근거 없이 아마 당대표에 대한 품위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이 징계를 결정하겠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칫 이 지나친 정치 구태로 비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도로한국당, 도로한나라당,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는 비판에서 얼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빠른 결정보단 정확한 결정이 중요한데 윤리위가 다소 좀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었고 뭐 징계 결정이 이러한 이유에서라서도 한 차례 더 미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전격적으로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 배경까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뭐 일단은 저는 이번 징계가 단순하게 7억 투자각서 무마 의혹 이것만으로는 저는 해명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 역사상 여당 대표가 외부의 어떤 사법적인 판단,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죄를 받거나 또는 경찰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는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7억 투자각서라고 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 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계, 그것도 사상 초유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가 내려지게 된 것은 두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온 국민들이 지켜봤던 윤핵관과의 갈등.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면 이준석 대표가 이 사안으로 과연 중징계를 받았을까?
자, 또 하나, 만약에 그것으로 끝나고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입 닫고 조용히 있었다면, 소위 당대표직 그 명예를 누리고 있었다면 이런 징계까지 당했을까? 즉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나왔던 공천 시스템을 둘러싼 어떤 그 주도권, 즉 그 혁신위 출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통제되지 않는 영선 30대 당대표를 갖다가 밀어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결국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토사구팽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그 국민들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또는 여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이준석 대표와의 이런 갈등을 중징계를 하지 않고 만약에 경징계를 했다면 예. 경고 처분이 됐다면 그랬다면 논란이 가라앉았을까? 결코 논란은 가라앉을 수 없었다. 경고가 나왔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반발했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후폭풍은 길게 갈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미 그 국민들 앞에 못 보여줄 거 다 보여준 상황이니까 차라리 중징계를 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의 어떤 정당성을 갖다가 확보하고 도덕적으로 추락을 시키고 당의 면모를 빨리 변화시키는 게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결과를 받아들은 이준석 대표 자진 사퇴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SNS에 당원 모집 글을 또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 대표의 지금 이 대응 시나리오는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향후 대응법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도 일단은 궁금하네요. 아마 지금 당대표직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징계에 대한 처분권을 자기가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리가 징계를 했지만 이 지금 징계에 대한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던 당직자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은 아직까지 당대표고 자신이 그러니까 징계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징계를 취소시킬 수도 있겠다는 아마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에서는 해석이 갈리고 있거든요. 예. 특히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리가 징계를 내리는 순간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직위가 지금 사실상 이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예. 지금 징계 처분권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대목을 잘 스스로가 돌파를 하느냐가 지켜볼 첫 번째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규정되어 있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나름대로 항변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윤리위에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예. 윤리위에서 뭐 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결국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다가 지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갖다가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당대표직 징계가 사실상 일단은 본안 소송까지는 일단 중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직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당에서 일어나는 정치의 영역을 사법적 판단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과연 법원까지 이걸 들고 갈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지지층 결집과 또 이에 바탕한 나름대로 여론전이겠죠.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신의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젊은 이 지지층들에게 적극적인 다운가입을 지금 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자신이 이렇게 팽당하는 모습 자체가 보수 정치에 있어서의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개혁 욕구에 대한 일종의 팽당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식의 논리를 아마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또 아울러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탁월한 이 언론 감각 또 탁월한 조언 능력들을 통해서 아마 소셜 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상당한 아마 이 지금 여론전, 고공전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재심 청구 가능성은 좀 적을 것이고 지지층 결집이나 여론전에 좀 기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셨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뭐 저는 이준석 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다라고 봅니다. 뭐 재심 청구, 법적
법적인 법적 대응 플러스 여론전 당연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그 당원 모집글 이 예.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여론전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본인은 6개월 뒤에 징계 끝나면 다시 당대표 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에서 절대 쫓겨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들이여 당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직접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거거든요. 자, 이거는 본인만이 즉 나 혼자 죽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암시를 하고 있는 거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 자신의 지지층들이 많다면 혹은 네. 젊은 청년들이 소수나마 당으로 들어와서 결집해 준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당내 세력화 또는 뭐 당의 어떤 당 대표로서 자신의 그런 도장 소위 우리가 과거에 그 공천 때 예. 김무성의 옥새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옥새 파동처럼 도장을 끝까지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분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암시를 담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결기를 보여준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내에서 징계 효력 당규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지금 분분한데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징계 결정 처분이 자신에게 있다. 그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 처분을 보류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대행 체제를 공식한 상황이라서 네. 이게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마 지금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례 최고위원회에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지금 징계가 바로 발효돼서 지금 그러니까 당대표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11월 최고위원회에는 내가 주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이준석 당대표가 본인의 주장대로 아직까지는 내가 당대표니까 하면서 나타날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징계 처분권에 대해서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이 좀 더 일리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규 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징계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돼 있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이 당윤리위원회가 국가로 치면 사법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판결이 나면 바로 거기에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그때 징계에 의해서 당원권 정지가 내려지는 순간, 그러니까 윤리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내려지는 순간 당대표의 권한이 중지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처분권은 없어졌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해석 자체는 당의 지금 당규를 사실상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집행하고 해석하는 당의 기조국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양측의 다툼이 상당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예.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준석 당대표도 상당히 막무가내식으로 억지를 부릴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에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 바로 이런 대목들을 아마 염두에 둔 것 때문인지 몰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설사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당한다 하더라도 6개월 뒤에는 당대표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종의 이준석 당대표 달래기용 아마 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뭐 지금 당원권 정지되면 당대표를 아예 사퇴하는 것처럼 다들 보고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6개월 뒤에는 당대표 지금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이준석 당대표와의 이 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협을 모셔가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최고위 회의도 주목이 됩니다. 권 원내대표가 직접 주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 대표가 일단 불복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두 사람이 나타나는 총극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향후 상황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지금 자신의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그 이후에 어디로 누가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하느냐 또는 뭐 전대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예. 자, 이 풀어야 될 숙제의 출발점이 바로 그 다음 주에 시작되는 최고위 회의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징계도 이 최고위원 그 당 대표 그 회의에서 한 번 더 추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자신의 어떤 징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본인은 좀 재척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최고위에서 어쨌든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타나서 항의성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네. 본인의 징계의 부당성을 갖다가 돋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기는 당대표직을 결코 중간에 스스로 내려놓을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표명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새롭게 뭐 전당대회라든지 또는 뭐 비대위라든지 이런 걸로 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일종의 좀 언급하는 또는 암시하는 그런 퍼포먼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항의성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대표가 즉각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내 혼란은 더더욱 가중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소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배우의 윤핵관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SNS에 무슨 포카혼타스 주제고 바람의 빛깔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사 내용이 예, 그 지금이 그 포카혼타스라고 애니메이션의 OST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2018년도에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당시 그러니까 안철수 당대표하고 갈등을 빚을 때도 예. 이 그 곡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인간의 탐욕에 대한 고찰이 담긴 애니메이션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잘 풀어낸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 자체는 본인은 지금 그러니까 이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인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절차, 또 이 정해진 임기 그리고 또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승리한 장수를 이렇게 내쫓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내의 그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을 비롯한 다선 중진 의원들의 탐욕에 의해서 빚어진 사태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존중 자체는 자기가 그만큼 지난 이 두 번의 대선에 예. 본인 표현에 의하면 스테로이드라는 약까지 먹어가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장면 자체가 과연 올바른 정치적인 행위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번에 이 징계를 받은 것 자체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토사구팽이라고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이 애니메이션의 OST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익숙한 그러한 하나의 그 매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2030 젊은 층들의 지금 당원 모집에 응해달라는 그러한 이 지금 호소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자기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서 여론전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힙니다. 네, 앞서서 박 교수께서 언급해주신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숙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향후 차기 지도부 구성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역시 주목이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 지금 수장을 잃었기 때문에 뭐 임시 전당대회, 뭐 직무대행 체제 또 한편으로는 비대위 체제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까지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좀 바람직하다라고 지금의 상황에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당장 벌어질 일부터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다음 주 이제 시작이 되면 당장 최고위원회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최고위원 회의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퍼포먼스를 할 거라고 봐요. 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 징계가 확정이 되거나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인 퍼포먼스를 또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논란이 한 일주일, 이주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일단은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권선동 원내대표로서는 직무대행 체제로 쭉 가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이제 식물 대표가 되는 거고 본인이 사실상 이제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그래서 내년 6월 전당대회까지 끌고 가는 이거를 가장 안정적인 것이라고 선호를 할 겁니다. 하지만 권선동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할 것이냐 당내 주요 세력들이 네. 저는 그 권선동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당 대표가 사상 초유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직무대행으로 갈 문제냐? 당원들의 아직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예. 강력한 힘을 있는 당 대표가 여권이 혼연일체가 돼서 몰아줘야 되는데 직무대행 체제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명분 또는 직무대행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여론전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측면이 만약에 한 2, 3주 유지가 되면 예. 이것을 정제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전당대회밖에 없다. 또는 비대위밖에 없다. 이 목소리가 당연히 들고 일어날 겁니다. 자,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어떤 장기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원을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혔듯이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또한 저는 전당대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일종의 뭐 그 형식은 뭐가 됐든지 간에 예. 사실상의 어떤 정치적인 추인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집행부의 구성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가 향후 컴백하거나 또는 그에 따른 논란 이것이 장기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면 예. 결국은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시 전당대회를 거쳐야지 좀 문제 해결이 그래도 그나마 원활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신데 네. 어떤 방안이 좀 당 수습에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 당 의원총회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서 박 교수님 말씀에도 저도 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공백 기간을 6개월 동안 직무대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아마 강한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결국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다른 하나의 주장이 아닐까라고 본다는 것이죠.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지금 조기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 본인이 내년 4월까지 지금 원내대표 임기이기 때문에 그걸 원내대표를 간두고 지금 당권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6개월간 이준석 당대표의 공백 기간을 자기가 당대표직을 대신 수행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을 이준석 당대표에게 그러니까 다시 넘김으로써 그리고 나서 본인은 홀가분해진 상황에서 내년 6월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권을 잡는 그런 걸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지금 일각의 의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이해 타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당의 혼선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의원들 다수의 생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1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준석 당대표의 그 지금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사퇴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 이 지금 비대위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끌고 가기보다는 바로 조기 전당대회 그것도 지금 당원 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남은 짜투리 임기가 아니라 예. 완전히 새로운 인연을 하는 속으로 아마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날 도스태핑에서 당내 분란에 대해서 당원과 이 당협 위원장들이 합심해서 잘 극복을 하라는 메시지를 빨리 조속히 하라는 메시지를 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8월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 지금 의대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에서 강력한 지금 차기 대권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국민의힘도 거기에 걸맞는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당대표가 끝까지 당대표직을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1년도에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예.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로 공중분해시켜서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위원회가 해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준석 당대표와 동반퇴진하는 쪽으로 아마 당 분위기를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인사 실패, 사적 채용, 비선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같은 지지율 추이가 또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지율 관련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아까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과 비교해 봐라 그랬는데 전 정권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소야대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소야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분기, 우리가 1사분기 3개월을 놓고 봤을 때 그 안에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예. 부정 비율보다 긍정 비율이 낮은 게 처음입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왜 취임한 지 불과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지지율이 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지지율보다 밖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인사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걸 갖다 부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현실 부정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나왔지만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인사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말과 행동입니다. 즉 태도의 문제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잘못했어도 예.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노력을 보이고 뭔가 민생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냉정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3개월도 안 된 대통령인데. 근데 지금 인사와 발언과 태도에서 국민들은 오만함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그 최소 격차로 되신 분이 예. 이거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지율이 최하 30% 지지율이 저는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아까도 민생 문제 직접 본인이 챙기겠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의 발언들이 오히려 민생보다는 정치적인 대립을 선택하는 듯한 모양새를 펼쳤고 앞으로도 그런 모양이 계속 된다면 저는 이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또 의견이 나왔거든요.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대통령께서 지지율은 별 의미 없다고 이야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크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속내는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이 국정의 난맥상이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지금 실종되는 것이 아니냐. 예. 국민들이 그렇게 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지금 인사 문제도 인사 문제지만 상당히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경제난의 이유가 사실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외생적 변수, 즉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부분들 또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뭐 지금 그 글로벌 공급망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뭐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 위기인데도 그럼 국민들은 왜 지금 이 집권 세력에게 그럼 이렇게 모아주지 않을까? 그것은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이 여당 지도부의 이런 난맥상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러한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무는 대통령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약간은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걸 차원을 넘어서 예. 나 몰라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질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그런 인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박순애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음주운전 그리고 또 조교 갑질 논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회 청문회를 한번 거치고 난 뒤에 가도 될 뻔했는데 그냥 임명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내정된 지금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는 성희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 문제가 된 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가 이런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따가운 질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도 짚어봤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